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밤은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파에게 악몽이었습니다. 비명 횡사, 친명 횡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명이 모두 횡사를 했다.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은 모두 죽는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의 20개 지역에 경선이 있었습니다. 반 이재명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됐고 이제 경선에 붙여졌던 사람들 어제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윤영찬, 노영민, 박광온, 친문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대부분 반 이재명입니다. 반 이재명이 대부분 경선에서도 탈락을 했습니다. 박광온은 김준혁 민주당의 전략기획 부위원장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이재명에게 가전 아부를 해온 이재명의 측근이죠. 김준혁에게 졌습니다. 그 다음 윤영찬도 이수진에게 졌습니다. 그 다음 노영민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가서는 안 되는데 윤영찬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에 들었기 때문에 30%의 감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 이재명 현역 의원들이 감점을 받고도 경선에 붙여졌다라고 해서 이 경선에 참여를 했는데 이 떨어지는 것으로 탈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반 이재명은 모두 이렇게 떨어지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재명의 측근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 이재명이 대부분 탈락을 했다, 경선에서도 졌다, 컷오프가 됐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비리 세력들, 이재명의 측근들, 이재명의 대장동 그 변호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들, 이 검사 출신들은 20% 감점이 아니고 가점을 받았습니다. 플러스를 받은 것이죠. 이 민주당의 경선이 얼마만큼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됩니다. 또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측근들, 비리 세력들과 좌파 세력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첩 세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예 대놓고 이런 좌파 세력들이 진보라고 이름하는 진보 좌파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대놓고 이제 자기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 후보 진영을. 그래서 비례대표를 연이어 2번씩 한다라고 하는 용해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런 좌파 세력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뜨려야 이재명처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종북 세력들입니다. 종북 세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 범법 비리자들의 모임, 이런 단체가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집단으로 변질이 됐다.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좌파 세력들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2014년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 명령을 받았던 이 통진당, 통합진보당 이 후신들입니다. 진보당의 비례후보 1번 장진숙입니다. 이 장진숙 국가보안법 위반,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박서군, 조성우, 소위 그 좌파 시민단체입니다. 모두 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각종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면서 시위를 일삼아온 시위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용해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범법 비리 집단, 그 다음 좌파 세력,
이렇게 민주당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지대에서 이낙연이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있는데 이낙연이 언제나처럼 애매합니다. 지금 제3지대가 이준석은 뭐 당연히 존재감이 없는 것이고 이낙연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이 민주당, 가짜 민주당이라고 하고 진짜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이낙연은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짜다 진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낙연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대목이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소위 민주당은 비리 집단과 좌파 집단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변질이 됐다. 그렇지 않은 민주당 세력은 모두 이낙연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대립구도를 가져가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 또 민주당에 남아야 할 겁니다. 탈당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영표는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아마 서른등과 함께 이낙연과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경선에 참여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탈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이재명은 이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가능하면 탈당을 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과 좌파 세력만 남겨두고 모두 탈당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임종석이 가장 판단을 잘못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때 이재명이 언제나 손잡은 것이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좌파 운동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번 총선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첫째,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좌파 연합입니다. 이재명이 이 선택을 할 것이냐. 이재명은 준연동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좌파 연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리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오랜 선거의 방법입니다. 좌파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 그래서 준연동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문재인 세력을 어느 정도 쳐낼 것이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이냐, 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공천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입니다. 이 공천을 통해서 문재인계의 핵심들을 대부분 다 쳐내는 방식, 컷오프를 하거나 이렇게 경선에서 페널티를 줘서 경선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재인계를 다 쳐내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준연동형 결정, 그 다음 이 공천에서의 결정, 이 설계, 여기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100석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패배, 참패를 하더라도 이 민주당을, 지금의 민주당을 개딸당, 그러니까 이재명과 같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이 좌파 세력, 이 당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 내용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범법자들입니다. 비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 질서를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범법자인 조국이 가담을 한 것이고 돈봉투 게이트의 송영길은 지금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좀 여러 가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이낙연이 지금도 진짜 민주당, 가짜 민주당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낙연 신당의 민주당의 탈당파들이 한 10명 정도는 이 가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선명해져야 하고 더 좀 메시지가 강해져야 합니다. 이 이낙연이 좀 제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 활약을 해야 이재명의 민주당, 이 완전 비리 집단으로 변한 이재명의 민주당도 심판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야당이 재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비리 집단으로 변해버리면 지난 국회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비리 집단 야당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그 제3지대 신당에
많은 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합류를 해야 합니다. 출마를 못하더라도 또는 출마할 수 있다면 임종석이 가장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처럼 민주당에 남아서 이재명 이후를 노리자. 이재명이 사법 처리될 것이다. 또 총선에서 이 참패를 하게 되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 이후를 노리자. 이 세력이 있고 이제 민주당 밖에서 이낙연처럼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두 세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100석 이하로 참패를 하더라도 이재명은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는 뭐 거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개딸당,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른 세력과 좌파, 이 세력으로 민주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 다음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이런 세력에 의해서 민주당이 굴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8월에 이재명이 이번에 총선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8월에 임종석이 당권을 쥘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재명의 세력이 당권을 쥐게 될 것이다.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어젯밤에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이 많은 소위 반 이재명, 박광원, 윤영찬, 노영민, 이 탈당을 해도 자신의 그 지역구에서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출마가 가능합니다. 뭐 탈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선에도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현명하다. 임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도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선명하게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 소위 이건 범법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좌파 세력과 범죄를 저지른 집단들이 방탄을 위해서 만든 당입니다. 새롭게 만든 당이죠. 그게 이제 개딸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명해진 것입니다. 지난밤에 민주당의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의겸은 경선에서 떨어지고 박용진은 가까스럽게 살아남아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박용진이나 김의겸 한두 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큰 틀은 이제 민주당은 완전히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다. 나머지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제3세력에서 범죄 집단이 아닌 민주당을 재건해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범죄 집단이 된 좌파 범죄 집단인 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 그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의 이 대립 구도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100석 이하의 참패를 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살 길이 이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